안녕하세요. 백정일입니다. 이번 시험이 1차 시험이 끝났고 이제 2차 대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상당히 공부하기도 어렵고 심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사를 뽑는 시험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떨어졌는가? 그 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통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험의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왔어. 그리고 난 이걸 달달달 다 외웠어. 그런데 적용을 못해.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핵심만 포커스 맞춰서 할 테니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이번 1차 합격하고도 저한테 톡을 보내서 이따 점수도 확인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부 전략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더 설명 안 들어도 되겠죠.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헝그리 정신. 시험 준비. 뭡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황새한테 먹히는 개구리가 뭘 하고 있어요? 황새 목을 조이겠죠. 그러면 개구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매년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합격하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무슨 감이라고?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일단 나는 붙을 거야. 그러한 자만심도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중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1차 합격하고 또 1차 합격 뒤에 한 달 동안 2차 빡세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벌써 2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자,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매번 지도하다 보면 느끼는 뭐냐면,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패턴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치원교사는 1년 상반기 쭉 하는데 6, 7, 8까지 잘해. 9월까지. 근데 막판에 갈수록 유치원교사는 손을 놓고 중등교사는 끝으로 갈수록 빡세게 하더라는 거야. 뭐야? 끝까지 끈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200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현장에서 유치원 원감 선생님 결혼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장에 나와서 시험 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인천에 수속했잖아. 왜? 원감 활동을 하고 있던 선생님에게도 이 공립 유치원 교사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반증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 길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인생에서도 중요해. 자,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힘을 내봐.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 선택해야지. 자, 그러면 내가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사정이 생기고 등등등등 어디에 머물러 있어? 중간에. 그럼 차라리 하지 마! 안 하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단 말이야. 물론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 그런데 출발점 행동으로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뭐래? 최선을 다한다. 알겠지?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합격의 거의 70%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말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힘내. 알았지? 자, 이 그림은 뭘 나타낼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한 내용이 시험장 갔을 때 생각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기억의 곡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억량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 이 뜻이야. 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갖게 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갈수록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자, 눈치챈 사람 알 거야.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다고? 반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첫째 주에 이런 걸 배우죠.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개론에서 사상을 배웠어. 그러면 첫째 주에 진도가 사상가 끝났다 칩시다. 둘째 주에 발달이론을 배워. 그러면 테마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끝내면 되는데 발달이론 배울 때는 발달 초점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달도 복습하면서 둘째 주에 모두 복습하는 거야. 그렇죠. 가정 예를 들시면 첫째 주, 둘째 주 사상가, 둘째 주 발달이론을 배웠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째 주는 복습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발달이 들어가. 그러면 뭐야? 힘들어도 요것을 복습할 때 무엇도 하라는 뜻이야? 사상가도 복습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설명드릴 포인트 뭐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구단 외울 수 있어 없어? 외울 수 있죠. 구구단 암기하듯이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 키워드, 전공에는 핵심 키워드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이라고도 하죠. 이 핵심 키워드는 단순히 단답형 쓰는 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술형, 문장으로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교직, 논술 쓸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피아제, 동화, 조절, 평형화는 알고 있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 개념의 의미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의 바운다리가 여러 가지 과목이 있죠. 그걸 언제 다 해요? 그게 아니고 그 맥락들을 하는데 첫 번째 원리, 무엇을 해줘라? 반복을 해주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째 주 사상 복습했어. 둘째 주 발달하면서 사상 갔어. 그러면 공부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첫째 주에 사상이 못 끝났어. 그러니까 둘째 주에 사상 것도 처음부터 봐야지. 어떻게 하냐면 첫째 주에 사상 끝났어. 그러면 둘째 주 발달하면서 사상도 다 안 나가도 거기서 끝내.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면 한 달로 돌아갔잖아. 그럼 다시 또 짜서 또 복습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꿈에도 나와야 되고 무의식에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공의 핵심 키워드가 내가 툭 치면 나와야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리허설이야. 그걸 뭐라 그래? 반복밖에 살 길이 없어. 여러분들 그 올림픽 선수들이 실전을 무엇같이 연습과 같이 하자. 결국 무엇 하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하는 거야. 뭘 통해서? 반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이건 비밀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합격은 DNA가 결정해. 뭐가 결정한다고? DNA.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without emotion이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without emotion.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배제시켜? 자,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해 봐라. 뭘 이해시키면 안 돼. 감정을 이해시키면 성공할 수 없어. 여러분 알다시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니까 감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자기 자신에도 냉철해야 돼. 해야 돼.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현장에 나갔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한테 톡이 와요. 교수님이 수업했던 이 단어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납니다. 무슨 단어? without emotion. 막 열불나 안 나. 열불나고 아이도 힘들고 남편도 말 안 들고.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는 거야. 무슨 이모션? without emotion. 자, 1월부터 공부하는데 1월달 집중 잘해요. 근데 6, 7, 8 가면 더워요. 또 쉬고 싶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또 오래 앉았으니까 디스크 와요.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집안일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점점 핑계거리가 많아져 안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하는 동안은 친구도 만나지 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핸드폰도 안 보는 게 좋아. 그리고 완전 칩거한다. 그런 각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람이기에 무슨 이모션에 대해 without emotion.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도 변화가 생겨. DNA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염색체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뭐 잘 경험도 많겠지만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 하면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뭐 흡연자가 금연해.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동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내가 앉아서 집중하고 또 평가해보고 또 해보고 기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오랜 지도하다 보니까 제가 지도하는 공부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올해도 첫 해 붙은 친구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되 without 못해 emotion. 이건 책상에 써서 붙여.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 살면서도 굉장히 자기한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 곡선이 점점 떨어져. 그럼 뭐 해라? 반복에 반복.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써보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도 다 봤잖아. 결국 뭐 누가 얼마큼 많이 반복해서 풀어봤느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이게 화면인데 잘 보셔야 돼. 여러분 동기부여를 해서 요번에 합격한 선생님 합격 증서야.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보이면 되지 않기 때문에 붙여놨어. 잘 봐봐. 1차 2021학년도 이번 따끈따끈한 거야. 이번 12월 9일 발표된 거죠. 1차 1순위 공립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거 여러분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빨리 대답해. 그렇지? 자, 그럼 보자. 점수를 보자. 이게 시험의 지름길이야. 합격의 6번째. 우리가 시험 과목이 교직, 논술 있고 교육 과정이 있어. 논술은 20점이고 한문항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A, B에서 8문항, 8문항.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40점, 40점. 그래서 80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잘 만나신 거예요. 자, 이 선생님 한번 볼까요? 논술이 몇 점이야? 20점이야, 20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합격하려면 무슨 만점? 논술 만점. 그래서 80점 대 20점 중에서 만점 20점을 따는데 더 수월한데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데 점수가 수월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개별적으로 제가 첨삭을 다 해줘.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또 논제도 바꿔주게 하고, 자, 그러한 연습이 우리가 서술형 쓸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단 합격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1차 발표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이번에 합격한 선생님인데 기본적으로 80점 중에 교육 과정이 67.67이었네요. 그러니까 만점이 80점인데 67.67이었어. 그럼 20점 합하면 얼마 돼? 87점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잘 본 거예요. 이 선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커트라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78점, 그 다음에 뭐 80점대 그 바운더리에서 형성되는데 이 선생님은 87점이니까 거의 한 7, 8점은 높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초수생이에요. 근데 매일 저한테 질문하고 또 논술 첨삭 받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날 괴롭혔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합격했어. 그래서 이 선생님 지금 2차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2차에서 실수만 하지만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합격할 수밖에 없어. 1차 점수가 7차, 7, 8점이 높으니까 거의 합격이야. 근데 2차에서 수업실하고 면접에서 실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지금 1대1로 또 지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첫째, 논술은 무슨 전략이야? 만점 전략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논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글 쓰는 요령부터 다양한 논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수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려면 뭐가 만점? 논술 만점. 무슨 만점? 논술 만점. 그거는 날 따르면 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보낸 톡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87.67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뭐만 맞으면 논술만 만점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시험이 예상이 받았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매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교육과정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논술은 만점. 그래서 글 쓰는 서론 쓰기, 본론, 결론 쓰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잘 따라오시고 다양한 논제를 풀어서 사례에서 논제를 찾아 쓰는 연습을 해줘야겠다. 무슨 만점? 교육논술 만점. 따라오면 돼. 알았죠? 오케이. 자꾸 숨이 차네요. 양해 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동기부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무슨 그림 같아? 매번 활용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이 어떤 남녀 성비에 대한 비교를 크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집중력에서 말하고 싶은데, 자, 여러분이 이렇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파란 선은 남성, 빨간 선은 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오랜 동안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노량진에서도 강의하고 느낀 게 뭐냐면 집중력이더라, 코헤런스, 응집력이더라. 뭐냐면 잡다한 것에 신경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노량진에 엄청난 많은 강사들이 있고 엄청난 교재들이 있고 엄청난 선배들이 있어, 합격생. 그런데 그게 다 자기 귀에 들어 안 들어? 들어오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책도 사야 될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 내용을 다 섭렵한다면 3년에서 5년 걸려. 그것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청바지를 하나 사랑하는데 청바지를 하나 사왔어, 마트에. 그런데 여기 보면 남성은 6분이 걸렸어. 청바지 하나 사는데. 오케이. 그런데 여성은 뭐야? 이 청바지를 사기 위해서, 자 보자. 남성은 바로 이렇게 갔죠. 그런데 뭐 고의적으로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것도 보고,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성은 얼마 걸렸어? 3시간 26분. 자, 그러면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집중력 때문에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3시간이면 60 곱하면 얼마야? 180분이지. 그럼 26 더하면 뭐야? 226이야. 그러면 남성은 6분이야.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아, 이거 계산해줘야 돼? 아, 대충 해봐. 자, 이걸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왜 떨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솔깃, 귀가 얇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관적으로 나름대로 주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백청이를 믿고 따라가 보자. 그럼 거기에 올인해. 그럼 합격해. 근데 뭐야?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결국 아무것도 못 사. 그리고 달력만 넘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치원 임용고시도 10년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더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1차만 3번 붙고 4번 붙고, 근데 2차만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이 아파. 근데도 어떻게 합격시키자. 또 해주고 하는 거야. 자, 이 그림이 뭐야?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야. 무슨 이유? 떨어지는 불합격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불합격의 이유. 이거 마음에 그림으로 새겨놔. 물론 사람마다 틀리지만 자네 운해가 다 발달이 돼서 다양성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잘 봐. 정해진 시간에 있어. 1년을 주기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월 달부터 해서 10월까지가 메인이야. 그러면 초수라서 할때 10개월 안에 결정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이렇게 돼. 난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주다면 또 어떤 강사는 뭐야? 이 내용 다 해야 돼. 죽어. 그러다가 왜? 내용도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또 자기 지식도 안 된 걸 막 쑤셔 넣으려고 그래.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시험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뭐냐? 시험에 구조가 있다는 거.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하고 나무가 있어. 싸자고 호랑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식물이죠. 이건 뭐가 되죠? 동물이 되죠. 이건 뭐라고 그래? 생물이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무슨 인지라고 그래? 하위 인지. 수업 시간에 배웠어. 자, 여기 무슨 인지? 상위 인지. 메타 커그니션. 이러한 것을 무슨 포함 관계라고 그래? 유목 포함 관계라고.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러면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공부해야 될 양, 내가 알아야 될 전공의 핵심 키워드는 얼마인가? 너무 많죠. 이렇게 나열된 게 너무 많지. 그런데
이 하위 인주가 너무 커져. 그러면 아까 기억 곡선 봤죠? 앞에 기억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시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된 거를 연관시키고 그것을, 자, 관계성인데 이거를 못할 줄 알아야 돼.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잖아. 수능 보려면 일단 출발이 단순 암기였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점수는 나왔어. 근데 이 임용고시는 점점 갈수록 고등 사고력을 묻고 있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에는 단답형이고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이유를 쓰셔 이 정도면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왔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비교해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즉 이번 시험에 설명 잘 들으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지만 중등시험도 마찬가지였어. 올해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실제 현장에 있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고민, 나 현장 경험 없는데. 그게 아니야. 문제 지문 안에 다 힌트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그러한 서술형 쓰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1대1 수준별 지도를 하고자 해요. 무슨 지도? 1대1 수준. 그래서 논제 또는 문제 주고 서술형 문제 주고 쓰면 개별로 다 피드백 해주는 그런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번 시험 분석해보니까 칼채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틀렸어. 단답형보다도. 단답형은 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서술형의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구조, 이거는 브루노가 얘기했죠. 지식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하위 요소가 있고 상위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깨달아 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되는 하위 인지만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때마지 높은 점수를 받는다.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 내가 밑에 나열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 어떤 선생님도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전체 다 배웠어. 이 백화점을. 그럼 내가 물어볼게.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다 섭렵했어. 그러면 자, 그 섭렵한 물건들의 특성이나 그런 게 내가 다 기억해 못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딱 3가지만 봤어. 그런데 그 3가지는 내가 기억할 수 있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개념을 많이 알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공부할 게 많아요. 너무 힘들어. 뭐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방법론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불합격의 지름길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 관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아까 6대 260이었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남녀의 차이를 설명할 뿐이지만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오케이. 자, 읽어보자. 이게 축구의 지식 구조야. 그러면 보세요. 상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론적 지식이 있고 기술적 지식이 있고 더 밑에 이렇게 운동,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안 그려져야 돼? 그려져야 돼. 우리 피아제 지식관이 뭐가 있어? 물리적 지식, 또 뭐가 있어? 논리수학적 지식, 또 뭐가 있어? 사회적 지식점. 요번에도 시험 나왔잖아요. 논리수학적 지식. 그러면 그 물리적 지식의 하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시험 문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나왔죠. 피아제 또는 까미 드보리스가 제시되는 지식을 쓰시오. 그러면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이게 기존의 문제였었어. 그런데 이번 시험 어떻게 했는지 알아? 왜 논리수학적 지식인지를
거기 사례와 연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적용. 이게 시험에 받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진화됐어, 안 됐어? 점점 진화돼 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제 기존의 방식 들어봐. 내가 많이 알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야 돼. 그건 의미가 없어. 피아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도식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인지구조. 어떠한 것이 반복해서 도식이 형성됐을 때는 까먹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도 안 까먹죠. 왜 그래? 무한 반복을 통해서 완벽한 도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도식이 형성된 것 갖고 적용을 해봐. 그래서 동화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조절하게 해도 돼. 그래서 인지적 평형으로 가자. 똑같은 구조를 우리는 이론을 알고 있어. 근데 시험에 지금 적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 말 알았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앞으로 더 문제를 계열성 있게 심화 확대하겠다, 즉 적용하겠다는 신호탄이야. 이번 시험이 올해가. 그럼 내년에 더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단순 암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논리적 사고력 해서 쓰는 연습 제가 1:1 지도를 해줄 거야 올해. 알았나? 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쓴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합격의 구조라는 책이야. 이 책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 올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합격의 구조 내용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어떤 시험의 구조, 지식의 구조가 있듯이 내용들에 대한 틀의 구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키워드, 하이 내용 이렇게 쭉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합격의 구조 이제 개정판이 나올 건데 기출 문제를 여기다 다 써놨어. 그러면 빈도수가 계속 높아. 그럼 나와 안 나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체킹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체킹이 안 된 부분이 또 시험에도 써먹었어. 예를 들자면 요번에 논리적 분류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뭐 단순 분류, 복합 분류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 책에도 기술을 해놨어요. 논리적 분류에 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맥락 속에서 시험에 많이 물었던 부분도 출제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제 교재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발달 단계, 준분류, 짝짓기, 단순 분류, 논리적 분류, 복합 분류, 유목 포함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단순 분류는 2017년도에 나왔고 논리적 분류 써놓은 게 있잖아. 요번에 나온 거지. 복합 분류 요번에 나온 거지. 자,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이러한 합격의 구조처럼 내가 머릿속에 하위 유목, 상위 유목 이거를 내가 그릴 수만 있다면 내가 머릿속에 뽑아낼 수 있다면 합격이 아니야. 합격. 내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 알았어?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 시험에 관한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뭐만 하는지 알아? 이건 새로운 거야. 또 외워야 돼. 이건 새 책이 나왔어. 아니야. 여러분들 점수라는 건 꼭 맞춰야 될 점수가 있어. 그럼 그걸 점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 브루노가 있듯이 하위 지식이 있으면 또 상위 지식까지 연결하죠. 그런 연습이 되려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시중에 이런 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고 싶어 이 책 사지 마. 왜? 사지 말고 너가 수험생이 이렇게 만들어 봐봐. 죽어. 근데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왔냐면 간단히 예를 들게요. 이러면 기출문제 있어 없어? 있지. 요번도 마찬가지야. 기출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변형해서 문제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단순 분류 시험을 물었어. 그러면 요번에 사례를 해갖고 논리적 분류까지 낼 수 있고 안 냈던 걸 터치했던 거죠. 그런 게 하나의 패턴이야.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언급한 내용이 무슨 문제? 기출문제. 이거는 모든 시험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죠. 수능도 마찬가지야. 뭐가 베이직이 돼야 돼? 기출문제. 근데 물어볼게. 기출문제를 풀어서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기출문제 안에 있는 개념이 뭐냐 이거지. 녹아있는 속성을 파악하면 그 다음 시험 문제가 예측이 돼. 예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1대1 지도할 때 설명해줘. 알았나? 그러면 이게 어디 갔지?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분석을 해라? 시험 준비 첫째. 기출문제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기존의 기출문제 다 탑재해 있고 제 교재에도 기출문제집이 있어. 그러면 출발자 행동이 뭐야?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건 내가 쓰기 어렵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네. 그거를 함께 분석해서 지도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뭐 완전 정복해야 돼? 기출문제. 기출문제 하나 가고도 1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설명할 수도 있어. 왜? 그 조건에서 묻지 않은 거를 또 뽑아낼 수 있고 그 개념을 얼마큼 잘 알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수업시간. 자, 두 번째 강론서라고 하죠. 강론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상가 또 발달이론, 놀이이론 책에 이렇게 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과정에 제시된 측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예술 경우에 뭐였어? 유아음악교육, 유아미술교육, 동작교육, 유아동 그 각각을 대학에서 쓰는 교재를 무슨 서라고 그래? 강론서라고 그래. 강론서. 그래서 강론서에 대한 준비가 여러분들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강론서에도 뭘 봐야 되는지 조금 이따 소개를 해줄게요. 자, 이번 시험 적용을 보게 잘 보일지 모르는데 2020학년도는 단순 적용했어 문제가. 그런데 2021학년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했다. 한 번 더 못하고 생각 적용.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는 실제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중등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등교육학도. 그래서 2000년대는 그냥 가로 안에 기역, 니은, 대들어 말을 각각 써. 단순형이었죠. 근데 이번 어떻습니까? 자, 2019학년에서 목적과 목표에 제시된 것 중 기역과 니은의 적용이 각각 순서대로 쓰셔. 무슨 얘기냐? 그냥 누리과정 총론에 있는 목표 가나다라 예전 같으면 그냥 한 줄을 다 쓰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례가 이것 중에서 거기 관련된 키워드 이런 창의력, 배려 그러니까 문제가 한 번도 꽈서 안 꽈서 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자. 무엇의 심화가 됐다? 서술형의 심화. 무엇의 심화? 서술형의 심화. 자, 그전에는 밑줄 친 니은의 포토폴 평가 설명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 바르게 이 정도 했었어. 근데 이번에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교사가 실현 놀이 지원 중 놀이 공간 전에 문장을 찾아 쓰고 각각 찾아 쓰라는 거야. 그다음 사례지. 반면원에 시험 많이 나오죠? 기술적 수준, 전문가 수준, 도덕적 수준, 반성사고 수준 명칭을 쓰고 그 다음 기억, 니은 중 반성 더 높은 걸 찾아 비교해서 이건 시험 문제가 안 돼서 써놓은 거야. 개념을 설명하라고 그랬어. 그럼 봐. 기술적 수준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수준도 알아야 되고 논리 윤리적 수준도 알아야 비교해서 쓰는 거. 이런 문제가 올해 많이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어떻게 공부했어? 단순 적용했다. 무슨 적용했다? 단순 적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됐다? 적용,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안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아 주시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1대1로 제가 문제를 줄 거야. 그래서 강의 계획에 보시면 알지만 1대1로 문제를 받아서 여러분들 푼 걸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채점해 보고, 아, 이 친구는 수준별로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또 내가 문제를 또 피드백을 줘. 다른 문제 줘. 그거 또 다 받아. 또 해. 그러면 합격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어. 자, 이거 뭐야? 이번에 나왔는 교직 논술이지. 자, 교직 논술 주제도 결국은 뭐죠? 반복돼 안 돼?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교사론에서 기존에 많이 나왔고 출제가 되다가 이번에 부모 교육론에서 다시 반복이 됐어. 그래서 브랜펀 브레언하고 웹스타인이 나왔다가 이번에 부모 교육의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제가 됐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비밀인데 뭐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출제자를 선정할 거 아니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맞죠? 그러면 출제자가 순환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직 논술 주제 보고 전공 문제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이제는 요번 전에 이런 선생님들이 또 다시 또 선정이 됐구나. 문제 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이 되죠. 아, 그 다음 시험에는 어떤 패턴으로 가겠다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직 논술 주제도 다양하는데 어쨌든 부모에게 나와서 사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어쨌든 교직 논술은 만점 전략인데 논술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 근데 논술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1월, 2월부터 해야 돼. 시간 있을 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공하다가 하반기부터 많이 놓쳐. 글이라는 건요, 한 줄에도 안 쓰잖아요. 글 쓰는 게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대1 첨삭과 논술 주제 적중은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 안 하겠어. 아까 만점 맞잖아, 20점. 내가 거짓말 안 했어. 뻥 안 쳤어. 근데 이번 친구들 점수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한 얘기 안 하겠어. 논술 1월부터 해야 돼. 그래서 1월부터 2월, 3, 4월 이렇게 심화해서 점점 글쓰기를 여러분에게 지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합격이 목적이잖아. 그러면 누굴 괴롭혀야 돼? 나를 괴롭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들 동기를 제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전략을 보자. 월별 계획이 있는데 월별, 주별, 일일 계획이 다 있어야 돼. 시간별 계획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쪼개서 했는데 평가 반성을 해야지. 뭐야? 기본적으로 그 공부에 갖고 있는 내가 시간을 얼만큼 자. 그래서 이제는 요즘 핸드폰 뭐 또 웹 그런 거 보면 자기 시간이 공부 집중 시간을 나올 수 있잖아. 요즘 또 그런 웹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 지도부터 그거 할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내 카톡에다가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아, 얘가 공부하는구나, 안 하는가 내가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돼. 그렇게까지밖에 방법이 없어. 뭔지 알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일 때 자기 공부하는 걸 억지로 강제성을 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으로 돌아가서 계획해야 돼. 단 일주일 중에 하루 반나절 정도 쉬는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몰아가지 마시고, 단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중력 있게 하셔야 돼. 그래서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꼭 봐야 될 양이 있잖아. 그럼 그걸 복습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습한다. 그렇게 해야 돼. 두 번째, 뭘 활용한다? 스터디를 하는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카톡이나 단체톡을 통해서도 퀴즈를 내고 뭐 서로 간에 여러 방법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 공부 계획 짜기. 이건 무슨 얘기야? 1일, 주간, 월간 짰잖아요. 그러면 첫째,
학습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오늘의 이 공부할 때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 맞춘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구조 속에서 내가 이거를 꼭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좌가 1, 2, 3, 4, 5까지는 이론 수업이에요. 유아교육론 1, 2와 3, 4 누리과정인데 6, 7, 8, 9, 10까지는 문제 중심이야. 그러면 나중에 문제 중심 갈 때 오답 노트를 만들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부를 하다 보면 틀리는 개념은 계속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짜야 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자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공부한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남 얘기 듣지 마. 알았어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자, 무슨 분석이 있다? 기출문제 분석. 설명드렸죠? 자, 뭡니까? 3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복습했어. 그러면 자, 한 문항 갖고 3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읽고 풀고 쓰기에 이걸 한 번 했어. 이게 하나야. 그 하나를 3번 하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 지금부터도 뭐 해야 돼? 기출문제에 대한 거. 그래서 기출문제는 제가 함께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2020년 대비 시험 맞게끔 지도를 해드릴 겁니다. 바운다리만 아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 자료는 뭐냐면 이제 누리과정이 개정되면서 나와 있는 5권 책이 새로 나왔죠. 놀이 유아세 만난 사람임 자연과학 상태고요. 그래서 놀이 운영 사례집이 있어. 그래서 이건 어디에 적용되냐면 2차 시험에 올해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자 들어갔으면 메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들 다 다운받아서 제본을 떠서 그리고 그건 언제 활용한다? 2차에도 활용할 수 있고 1차 시험에도 간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나와 있는 포털 사이트가 이거 누리과정 포털 거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철저히 있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아셨죠? 자, 무슨 방법? 강론서 공부 방법을 보자. 자, 무슨 키워드 정리? 핵심 키워드.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동화 조설 표현가 뭔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되시는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공부하는데 신이론은 어떻게 해요? 요번에 신이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리고 법도 안 나왔어. 내가 안 나온다 했잖아 분명히. 왜냐하면 법을 출제하는 때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해 제발. 그래서 신이론 파악에 최신이론이 많이 들어가는 책이 주로 방통대 교재예요. 방통대.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책자마다 나와 있긴 하겠지만 요번에 시간 측정에 관한 것들이 이러한 방통대 교재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찰스 월스 해갖고. 그러니까 아주 쉽네. 1단계 뭘 준비해? 기출문제 완전 분석. 그 다음 못합니까? 전공에 나온 핵심 키워드 정리하면서 신이론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어디에만 신이론에만 집중하면 안 돼. 아셨죠? 자, 뭐 더 교주문술은 이거는 뭐 밤을 새도 끝이 없어. 그래서 서론 쓰는 법이 있고 본론 쓰는 법이 있고 결론 쓰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원거지 양식이 아니라 이제 줄구 형식으로 바뀌었죠. 올해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제가 지도를 해주니까 그냥 팔로우 미! 알았지? 자,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전공을 보자. 유아교육론, 발달이론, 놀이, 부모교육, 사상가, 평가, 교사론이야. 그래서 발달이론은 각 영역별로도 연결돼서 기본적으로 뭐 유아 사회교육에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0점에서 15점이 100점이 되고 놀이 한 문항 5점, 부모교육 5점, 한 문항이 5점이니까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내려고 한다 시험에서. 근데 문제가 빤해.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었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 신체운동, 건강, 도문학, 의사당 도문학, 사양계 도문학, 예술경 도문학, 자, 두문학. 이게 이제 기본인데 어떤 경우는 뭐 사회관계를 한 문학 내고 자연탐구를 세 문학 내고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기본 틀은 두문학, 도문학. 그래서 50점이 100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공에서 유아교육론이 30점, 누리과정이 몇 점? 50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있어 없어? 정해져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요즘 먹방, 대세절, 레시피. 자, 우리가 맛집 찾아다 하냐. 그러면 내가 수업을 듣는데도 그 레시피가 중요해 안 중요해? 나한테 입맛이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해 안 중요해? 빨리 얘기해! 중요하다. 거기에 맞는 레시피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프로그램이면서. 자, 보겠어요. 여기 이제 잘 보였죠? 피자잖아. 자, 기본적 도우를 만들어야 돼. 거기에 따라 토핑을 얹어야 돼. 자, 기본적 도우 반죽이 되는 게 바탕에 되는 게 뭐야? 기출문제죠. 그러면 그 기출문제를 조금 변형할 수 있는 위에다 토핑을 얹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 잘 구워야 되지. 자, 다시 설명. 오늘 피자 먹는 게 아니고 공부도 레시피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해. 여러분들 알잖아. 아, 이건 맛없어. 그럼 버릴 줄 알아야지. 아, 이거는 내가 먹고 싶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부분은 설명 아주 쉽게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생님 말이 내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장황하게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많아. 아까 백화점씩 나열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숨이 차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샤르트르가 이런 얘기 했죠. 실존주의 샤르트르가. 인생은 뭐와 뭐 사이에 있다어 B와 D 사이에 인생은 그거라서. 무슨 얘기야?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뭐가 있다? C. 뭐가 있다? 빨리 대답해. C가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야? 선택의 연속이야.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다른 노력 필요 없어. 그냥 백청이를 선택해. 그러면 레시피를 얻어갈 수 있어. 그럼 뭐야? 합격할 수밖에 없어. 알았나? 뭐냐?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choice! 뭐가 있어야 돼? 선택이 있어.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 자, 기본적으로 논문도 많이 써보고 또 논문 지도도 해보고 또 출제위원도 알고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 가리키는 데서. 그래서 어떤 질문은 이래요. 아, 교수님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설명. 그건 하지 마.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나와. 시험에 낼 수 있는 정도가 수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감 얘기합니다. 선택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도해 준다고 그랬죠? 아까 1대1 수준별 지도를 한다. 여러분들 5차, 6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유치원까지 다 수준별이었잖아. 그 다음부터는 연령별 바뀌었는데 제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논술도 개별 첨삭을 계속 해주거든요. 이제 전공도 개별 첨삭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피지기 뭐야? 백전백승. 나는 힘들어. 하지만 지금 비대면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날 괴롭혀.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제를 주면 해오라면 하고 자, 날 믿고 합격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 그래서 올해 강좌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개념의 하위 구조와 상위 구조, 즉 갖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지도를 해주겠다는 뜻이야. 1대1 수준별 지도. 난 힘들지. 근데 노력해 볼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했어.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대략 한 달 있어. 제가 늘 강조하는데
2차 준비는 1차 준비할 때 하지 마세요. 1차가 붙어야 2차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면접, 수업 실현이 공통점이고, 그래서 요번에 작년까지는 경기도에 집단 토의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면접 40점, 수업 실현 60점. 그래서 이게 공통적이야, 대부분.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 학습 계획. 자, 이것도 언제 지도해죠? 1차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지도해주고, 지금도 1대1로 다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공부해? 1차 끝나면 바로 공부하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전달 잘 될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간단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훈장 선생님 있잖아. 회초리가 있어. 울고 있어. 자, 제가 여러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훈장 선생님 역할을 해야지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읽어보겠어.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어 표표에 흩날게 먼지와 같다. 한창 젊은이 두 번 다시 돌아가잖아. 뭐 때가 있다는 뜻이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오지 않느니 좋은 때를 놓쳐 마땅히 노력하세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자니 합격을 해 더욱 정진합시다. 공부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올해 이러한 훈장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유한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벌써 발달이 일어나 들어있죠.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위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상위인지. 아는 만큼 세상에 보인다 이 뜻이지. 아는 만큼. 이제 다 일맥상통하죠? 내가 말하고 싶던 게 무엇의 구조였어? 지식의 구조였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유한준 선생님이 1700년, 1732년, 1800 벌써 이 얘기를 했어. 우리 동양의 대선배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아는 만큼 세상에 보여 안 보여?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의 구조를 형성하는가?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그래서 제가 쓴 교재가 많지만 이 책을 오늘 가져. 이 책 아마 씹어 먹으면 합격 끝! 됐지? 힘내고 하여튼에 2022년 대비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일로 문의를 주시고 또 전화로 상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1대1 수준별 지도할 때도 메일로도 지도하지만 전화로도 지도해 줍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채찍질도 하고, 왜냐하면 문자로 보는 거 이렇게 하고 문서로 보는 거하고 또 음성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설명에는 굉장히 장황해요. 이것도 다 말하고 싶고 저것도 다 말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갖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강론서에 대비를 하시면 합격할 수 있고, 교육론서를 어떻습니까? 1화부터 따라오시면 되고, 철저히 열심히 써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설명에는 예전에는 이제 전체 대면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설명회 외에 자료, 더 풍부한 자료는 작년도에 했던 자료를 이 다음 영상에 연결될 거예요. 자료집도 올라가니까 그걸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저는 한 명이 있어도 수업하고 없어도 수업해. 무슨 얘기야? 나는 가리키는 게 신념이 있어.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못합니까? 여러분에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훈장 선생님처럼, 물론 훈육처럼, 물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과제도 줄 수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꽉 잡아서 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에만 매진해. 뭐 밖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2020 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사에서 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합격!